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2019년도 6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질서 재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서 재편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영토 갈등과 분쟁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첫 번째가 중국, 두 번째가 일본,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바로 우리 한민족인 남북한이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동아시아가 맡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세계 질서 재편과 연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무역 또는 실질적인 전쟁도 이것은 세계 질서 재편 전략, 즉 제3차 그레이트 게임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과거와 달리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경계를 시작했고요. 특히 10년대 중반에 오게 되면은 이전에 오바마 정권 시절부터 이미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에 가게 되면은 이른바 오바마 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 즉 아시아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벌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오바마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힘을 구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서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석유와 연관된 에너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전략 자체가 미국의 안전 내지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 이전에 오바마 정권이 취했던 피벗 투 아시아를 넘어서 이럴 때는 이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도 태평양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동아시아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국 지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세력 그리고 현재 약간 소외되어 있었던 인도까지도 포함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중국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지금도 걷잡을 수 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진핑 정권 이전에 후진타오 정권 시절부터 이미 등소평의 유운을 줘버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후진타오 정권 시절에는 중국의 해양 강공론을 구사하면서 중국은 이제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동아시아 아니면 아시아 전체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이미 후진타오의 후임으로 결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도 유교는 의로운 전쟁이라는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점차 강력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가면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또는 중국 정책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흔한 말로는 중국몽이라고 해서 중화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정책은 1대1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1대라는 것은 2013년도에 9월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지역에 가서 이제는 옛날 실크로드의 영화를 재현하겠다는 평범한 문구를 선언하면서 실질적으로서는 대륙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시키고 그 물류망과 그다음에 정치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막바로 그 다음 달인 2013년도 10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일로 전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일로라는 것은 영어로 one road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해양의 길이 되겠는데요. 그들은 이 일로 전략은
과거에 정화의 원정대가 중국의 남쪽을 출항해서 아프리카 서중부 해안까지 닿았던 이런 길을 역사적 명분으로 삼아서 말 그대로 해양 유라시아의 모든 물류망과 그다음에 군사망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이와 같은 것은 2015년도에 이미 중국 전체 승인을 받아서 그 이후 2019년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전 세계적 범위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초기에는 1대1로 그래서 대륙 유라시아와 해양 유라시아만을 염두에 두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야망 또는 중국의 정책이 더 확장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남아메리카 지역 또는 아프리카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물론 싫어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일본이라든가 또는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몇몇 나라들이 가세하면서 중국의 팽창을 두려는 상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시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막강한 힘을 구사하는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추진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성장, 정체적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특히 후진타오 주석 시대에 오게 되면은 급격히 확장되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이를테면 중국 내부에서는 중화민족론, 즉 새로운 중화민족이 탄생되어야 된다. 또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이런 이론을 통해서 중국 내부의 결석을 완벽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주변국가 중국과의 역사적 맥락, 역사적 배경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동북공정은 말 그대로 중국의 동북지방, 즉 우리의 만주지방과 한반도를 향한 역사적 왜곡 작업이 되고요. 동일한 각도에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서남공정이 되는데 서남공정은 아시다시피 바로 현재 티베트, 그 다음에 청해성을 중심으로 한 과거 토번국과의 연관성을 중국시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서남공정은 단순하게 티베트인들뿐만 아니라 티베트 너머에 있는 인도와 연결된 것으로서 과거 소련이 시도했던 것 그리고 중국이 늘 마음먹고 있는 인도양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일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서남공정을 추진한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티베트족이 중국 내에 완전한 편입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도라든가 인도 진출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서북공정인데요. 서북공정은 중국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북지방에 관한 역사적인 재해석 작업인데 그 지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돌골계인 투르크계인 위구르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과거에도 중국에 복속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독립국가를 세웠을 정도로 중국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고 늘 적대관계를 연출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완벽하게 중국의 역사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서북공정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도 영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만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또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과거의 투르크계 민족들 그리고 이슬람교가 이슬람 세력들이 중국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주에게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진타오가 추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의 해양 대국 즉 해양 강국론을 주장한 겁니다.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양을 지향했던 국가가 아니었고요. 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해군의 필요성이 약간씩 주장이 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것은 2000년도 중반 이후에 들어와서 후진타오 시절 때 중국은 해양 강국을 지향해야 된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즉 조도 영토 분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서서히 수면 위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중국과 우리 한국 사이의 영토 갈등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어도가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역시 중국의 그들이 만든 명칭은 소암초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영토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게 되면 후진타오는
중국 공산당 제18번째 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양 안전을 강화시켜야겠다. 해양의식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중국은 해양 강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전략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양의식이라든가 해양 환경 보호 같은 것은 일단 명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서는 그동안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미국에서 차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해외에서 오는 에너지 수급로, 즉 에너지의 길을 완전하게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후진타오 시절부터 이미 동아시아의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딜을 이용한 것이 시진핑인데요. 시진핑은 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의 부활 또는 중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집념을 드러냈었는데요. 그가 가진 이런 정책들은 쉽게 중국몽이라고 불려집니다. 중국몽이라는 것은 중국의 꿈이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게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가 실시한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1대1로 전략입니다. 1대1로 전략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벨트를 뜻하기 때문에 대륙 유라시아, 즉 중국의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해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것, 이걸 하나의 벨트화 시키다는 것이 원벨트, 즉 1대 전략이고요. 1로 전략은 말 그대로 원로드가 됩니다. 하나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해양 유라시아에 있는 하나의 바닷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장 남쪽인 광동성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그들이 말하는 남중국해 영역이죠. 동남아시아, 인도양을 거쳐서 서아시아를 거쳐서 다시 유럽까지 연결되는 이 길을 1로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2013년도 9월과 10월에 각각 1대와 1로 전략의 구상을 밝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2015년도에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1대1로 전략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이후 4년이 지난 오늘날은 중국이 추진한 1대1로 전략의 효과들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거기는 대상국들의 반발도 있고 또 생각만큼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큰 틀 속에서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이제 중국이 단순하게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를 들게 되면 유라시아 전체, 그리고 유럽과 심지어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연결되는 이런 큰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그동안 알려졌습니다만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건데요. 바로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의 그 구상입니다.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은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야 되는데 그 자금을 구할 때 보다 확실하게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은행을 설립한 것이고, 그런데 이 은행을 설립할 때 놀랍게도 보통 우리들의 예상을 깨고 유럽의 강국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흔히 말하는 AIIB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중국의 1로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죠. 5천년을 말하고 있어